나는 2015년 6월 서울대 졸업식 날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 축하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나는 빈 관객석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대신 숙소 문틈으로 밀려 들어온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지훈아, 이제 너는 어른이다. 우리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새 출발을 한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어머니의 필체는 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카톡은 차단됐고 집은 비어 있었다. 그들이 살던 강남 아파트는 이미 팔렸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이 전부였다. 나는 24이었다. 장학금으로 버텼던 대학 생활이 끝났고 당장 월세와 밥값이 문제였다. 첫 달은 라면으로 버텼다. 두 번째 달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퇴근해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머릿속에 그 편지가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긴 그 문장.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칠 곳도 없었다. 부모를 원망하면 내가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삼켰다. 매일 삼켰다. 졸업 후 1년은 그렇게 지옥이었다. 낮에는 취업 준비, 밤에는 알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다.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렇게 말하며 버텼다. 증명. 그 단어가 내 유일한 동력이었다. 부모가 나를 버린 이유를 내가 성공함으로써 뒤집고 싶었다. 그들이 잘못됐음을, 내가 필요했음을. 2017년 중소 IT 기업에 겨우 들어갔다. 연봉 2,800만 원,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었으니 숨통이 트였다.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주말에도 코딩 공부를 했다. 부모님 소식을 검색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페이스북에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프로필 사진은 새 가족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캡션, 행복한 주말. 어머니는 재혼한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곧 지웠다. 아직 멀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야 했다. 그들이 내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시 삼켰다. 분노를 연료로 삼아 일만 했다. 2020년 회사를 옮겨 연봉이 7천만 원이 됐다. 2022년에는 스타트업의 초기 멤버로 들어가 스톡 옵션을 받았다. 작년에 상장되면서 내 자산은 30억을 넘겼다. 30살,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부모가 살던 동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그런데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속 빈곤. 밤마다 깨어나면 그 편지가 떠올랐다. 미안하다. 그 단어가 칼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버림받은 아이였다. 성공이 부모의 선택을 정당화해줄까 봐 두려웠다. 그들이 봐, 우리가 떠나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말할까 봐. 그래서 더 올라가야 했다. 더 확실하게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려야 했다. 작년 가을, 우연히 아버지의 중학교 동창회 공지를 보았다. 50년 만에 동창회라고 했다. 장소는 제주도 리조트. 주최자는 아버지의 절친이었다. 나는 참석자 명단을 봤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있었다. 재혼한 어머니의 성은 바뀌어 있었다. 나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직함란에 주 네오테크 대표이사라고 썼다. 후원사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답장은 바로 왔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제주도 비행기를 타기 전날 나는 부모님의 최근 소식을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후 강연과 글쓰기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었다. 책 제목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법. 아이러니했다. 어머니는 재혼한 남자와 함께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싱글맘에서 해피패밀리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딸아이 사진이 즐비했다. 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들의 게시물을 보며 메모를 했다. 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는 자녀의 독립 강연 키워드, 어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들이 자랑하는 새 가족의 일상. 모든 것이 무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동창회는 단순한 복수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가장 아름답게 무너뜨릴 무대여야 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내가 정말 복수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은 걸까? 만약 그들이 울며 사과한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용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과를 듣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모순이었다. 나는 그 모순을 끌어안고 제주에 내렸다. 동창회 첫날 저녁, 만찬 장소에 들어섰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다. 나는 후원사 대표 자격으로 VIP 테이블에 앉았다. 아버지가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나를 알아봤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는 아직 나를 못 본 듯 했다. 나는 잔을 들고 인사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연습한 미소였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지훈아,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지냈구나. 성공했다고 들었다. 그 말 속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그는 불편한 듯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두려워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직감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나는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복수는 시작도 안 됐다. 아직은 그들의 불안을 키울 때였다. 진짜 칼은 나중에 꺼낼 것이다. 둘째 날 오전,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나는 후원사 대표 연설을 맡았다. 주제는 독립과 성공.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은 저를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나는 일부러 부드럽게 말했다.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나열하는 투로.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뒤늦게 나를 알아보고 입을 가렸다. 나는 계속했다.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박수 쳤다. 나는 내려오면서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점심시간,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다. 지훈아,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거냐?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의도요. 그냥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 동창회에 후원한 겁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여기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웃었다.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왔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사과할게.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요. 내가 끊었다. 지금 와서야 사과할 생각이셨습니까? 제가 성공했을 때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돌아섰다. 아직이었다. 진짜는 오늘 밤 만찬에서였다. 저녁, 나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후원사 소개 명목으로 화면에 아버지의 책 표지가 나왔다. 자녀를 독립시키는 법. 그리고 내가 모은 자료들 아버지가 강연에서 졌던 부모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영상. 어머니가 인스타에 올린 새 가족 사진들. 마지막에 내가 추가한 한 줄 자막.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버림일 수도 있다. 회장이 술렁였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의 책을 인용한 겁니다. 저는 그 선택의 결과물이니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내 방을 찾아왔다. 혼자였다. 문을 열자 그는 비틀거렸다. 술을 많이 마신 듯 했다. 지훈아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는 물 한 잔을 건넸다. 어떻게까지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너 성공했잖아. 우리가 떠나줘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내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아버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부모가 떠나야 아이가 성장한다는 대목에서 토했습니다. 그는 몸을 떨었다. 미안하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물었다. 그때 왜 떠나셨어요? 그는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빚이 많았어. 어머니는 새 삶을 원했고 너까지 데리고 갈 여력이. 그 변명은 예상했던 것이었다. 나는 고개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럼 끝난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네, 끝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쳤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올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강연 영상 원본, 어머니의 과거 게시물, 그리고 내가 모은 그들의 재정 기록 일부. 공공연히 공개할 만큼은 아니지만 소문이 퍼지기엔 충분한 것들. 나는 업로드를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복수를 멈출 수 있을까? 지금이라면.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다. 나는 잠시 화면을 껐다. 하지만 곧 다시 켰다.
아니었다. 그들의 눈물은 그때 나를 버릴 때 흘렸어야 했다. 나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채팅방이 폭발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셋째 날 아침, 동창회는 파국을 맞았다.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만 홀로 와서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가족 문제로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책을 언급했고 누군가는 자들이 대표라며 라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오후 행사가 취소됐다. 사람들은 조기 귀환을 선택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책 잘 읽었습니다. 독립, 성공했네요. 답장은 없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제주 바다가 멀어져 갔다. 마음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뒤 뉴스를 봤다. 아버지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출판사에서 책 회수 논의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어머니의 인테리어 회사 홈페이지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푹 꺼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원하던 복수였나? 그들은 무너졌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내가 잃은 건 뭐였을까? 부모를 잃은 순간부터 이미 잃어버린 것들. 인간성인지, 평온인지,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인지. 밤이 깊어갈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았다. 지훈아, 내가 이겼다. 이제 그만해줘. 목소리가 늙어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성공했다. 복수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한 달 뒤, 나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냥 지쳤다고 했다. 강남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다. 부모가 살던 동네를 떠나고 싶었다. 새로 이사간 곳은 한적한 경기도 전원주택이었다. 혼자 살기엔 너무 컸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아버지의 책은 결국 절판됐다. 어머니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소식을 들은 건 우연히 페이스북에서였다. 누군가의 추목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장례식 사진 속 어머니는 늙어 보였다. 나는 그 글을 보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만족도.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아무도 없는 길을 걷는다. 머릿속에 그 편지가 여전히 떠돈다. 미안하다, 이제 그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 나는 성공했고, 복수했고, 모든 걸 증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버림받은 아이로 남아있다. 때때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무너뜨린 채로 그냥 둔 걸까?